자, 오늘도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자마자 중계진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브론 브레이커의 탈장 수술. 이 수술로 인해서 브론 브레이커는 무기한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골아파졌네요. 이 레슬매니아가 코앞인데 미래를 책임질 브론 브레이커가 이렇게 탈장 수술을 해버리니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브론 브레이커한테 지금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탈장 수술이라니. 이 탈장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폼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브론 브레이커의 탈장 수술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브론 브레이커가 아마 제일 힘들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시작으로 이번 로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베키 린치가 분노의 걸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시작하기 전에 출근길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출근할 때 베키 린치가 CM 펑크와 AJ 리가 같이 출근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걸 본 베키 린치가 바로 링으로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막 AJ 리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여기서 AJ 리가 등장을 했고 그렇게 둘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베키 린치는 본인 쇼에 AJ 리가 등장한 거에 화가 나고 그리고 AJ 리가 본인 인생을 망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해요. 근데 AJ 리는 내가 한 거는 레슬팔루자 때 워게임 때 너 이긴 거랑 맥신 챔피언 될 때 도와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AJ 리가 은근슬쩍 베키 린치를 긁었고 그렇게 베키 린치를 제대로 긁은 AJ 리는 결국엔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확정 짓습니다. 베키 린치도 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결국 AJ 리의 남편 CM 펑크의 고향 시카고에서 AJ 리가 오랜만에 싱글 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뭐 사실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베키 린치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기 때문에 잘하면 AJ 리가 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예상했던 거는 둘이 레슬매니아에서 붙는 건데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바로 해버리네요. 이 경기하고 재경기를 하려나? 아무튼 이렇게 둘의 세그먼트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우소즈 대 알파 아카데미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소즈가 더블 스피어에 이은 1D로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방어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티스랑 토자와가 아주 고생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느낌이었고 이 제이우소가 슈퍼킥을 제대로 조준을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이우소 경기에 대한 경기력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지겨운데 이번 경기 때 슈퍼킥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걸 보고 오랜만에 또 지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티스가 꿈틀꿈틀 되는 상황이었어서 맞추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맞춰야죠. 선수인데.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토자와한테도 제대로 못 맞추는 느낌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슈퍼킥은 이제 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토자와의 수어사이드 다이브 연속기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거는 늘 볼 때마다 일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가 끝나고 토자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눈물이 단순히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미 우소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도 본인들이 최고의 태그팀일 거다 그러면서 제이 우소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잘 통과해서 우승까지 하기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둘은 퇴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0년 로얄럼블 우승자 리브 머건이 나와서 세그먼트를 진행을 하는데 도미닉이 같이 등장을 했고 도미닉은 리브 머건을 위해 꽃과 초콜릿을 선물해 줍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리브 머건은 사람들이 도미닉을 보고 배워야 된다 하면서 약간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선물 줄게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리브 머건의 마이크 웍이 시작이 됐고 본인은 스테파니 바케르와 제이드 카길한테 둘 다 경고장을 날렸다. 그리고 누구한테 도전할지는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누구를 상대하든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스테파니 바케르가 빵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도미닉이 또 놀라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놀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엄청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웃긴 장면도 있었고 그렇게 스테파니 바케르가 나와서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브 머건은 못 알아들으니까 도미닉한테 통역해달라 하고 그러면서 도미닉이 대신 스페인어로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스테파니 바케르는 리브 머건한테 레슬매니아에서 나한테 도전해라 나랑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얘기를 하다가 리브 머건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페인어로 욕설을 해서 스테파니 바케르가 갑자기 극대노하면서 도미닉의 따귀를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거먼터가 끝이 났는데 리브 머건이 아직 누구랑
경기할지 안 정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작진이 떠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추측해봤을 때 비앙카 벨레어가 복귀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좀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에 비앙카가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제이드 카길이랑 비앙카랑 하는 거고, 만약 복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리브 머건이랑 제이드 카길이랑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케르랑 리브랑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라켈도 껴서 하든가. 그리고 스테파니 바케르 결국엔 그 바뀐 노래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뭐 노래는 노래고 스테파니 바케르의 연기력이 좀 아쉬워요. 사실 예전부터 조금 느끼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아직 막 원활하진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연기 자체가, 표정 자체가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정적인 표정이 너무 고정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연기력 측면에서 바케르도 좀 더 다양한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SNS 보면은 다양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세거먼트가 끝이 나고 다음 경기로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라이라 발키리아 대 리아 리플리 대 아이비 나일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리아 리플리가 승리를 하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 진출을 했고, 경기는 이 3명의 선수가 나름 명경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셋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장면들,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설프게 끝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합이 안 맞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경기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비 나일이 확실히 이 트리플 스렛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 셋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났고요. 뭐 아무튼 결국 리아 리플리가 엘리미네이션 챔버까지 가게 됐고, 근데 이번 레슬매니아는 태그팀 챔피언십 그쪽 경기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 챔버 우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먼트 데이 아지트가 나옵니다. 라켈 리브가 도미닉한테 저기 구석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벨러 좀 위로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도미닉이 벨러한테 다가가서 이제 맥도나 오면은 다시 태그팀 노리면 되고 힘내 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도미닉이 벨러한테 얘기를 하는데, 벨러는 아직 나 펑크랑 싸움 안 끝났어 하면서 월챔에 또 도전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도미닉은 지금 펑크랑 로만 이미 확정돼서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러는 본인이 이렇게 늘 밀려나는 거에 이제 참지 않을 거다, 이제 지친다 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화를 내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도미닉은 좀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다음 세그먼트로 이어져요. 마이클 콜이 CM펑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벨러가 난입해서 마이크를 뺏었고, 벨러는 2주 전에 CM펑크를 공격했던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펑크와 본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로만이 껴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CM펑크한테 도전을 하고 싶다, 지난번엔 본인 고향에서 CM펑크가 한번 이겼으니 이번엔 본인이 CM펑크 고향에서 이길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전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장 애덤 피어스가 나와서 CM펑크는 레슬매니아에서 로만이랑 경기할 예정이고 엘리미네이션 챔버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미 기회 줬잖아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애덤 피어스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 CM펑크와 로만 레인즈의 레슬매니아 대진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대놓고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덤 피어스한테 거절당한 상황에서 CM펑크가 등장을 해요. 당연히 막 화를 내면서 등장을 했고, CM펑크는 지금 당장 붙을 기세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애덤 피어스는 계속 안 된다 그래요. 벨러도 여기서 붙든 언제 붙든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CM펑크도 어디서 붙든 상관없는 모습이었는데 애덤 피어스가 극구 말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중들이 엄청난 야유를 보냈고요. 이에 CM펑크는 그렇게 너 계속 반대하면은 나 지금 벨러 계속 공격하면서 여기 난장판 만들 거다 경고를 하고, 애덤 피어스는 할 수 없이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경기를 확정시켜요. 그러니까 이 현장 팬들은 오늘 경기로 오피셜 내길 바랬는데 엘리미네이션 챔버라고 하니까 바로 야유를 쏟아내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아무튼 이렇게 애덤 피어스가 어떻게든 CM펑크와 로만 레인즈 대진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CM펑크는 방어전을 한 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은 넘어가고 마이클 콜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M펑크한테 로만 레인즈랑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경기할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경기 잡았냐 라고 물으니까, CM펑크는 본인은 이제 싸우는 챔피언이다, 그리고 베스트 인 더 월드다, 그리고 뭔가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결국 링 아나운서가 본인의 방어 성공을 외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무조건 이기겠다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CM
CM펑크의 마지막 멘트로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뭐 저는 벨러 팬이니까 당연히 벨러가 이겼으면 하지만 이 레슬매니아를 봤을 때는 CM펑크 로만 레인즈 대진이 맞죠. 아마 변수는 없을 것 같고 CM펑크가 고향에서 무난하게 방어하는 그림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더 비전이 애덤 피어스를 찾아갔고, 폴헤이먼은 브론 브레이커 부상 당한 게 애덤 피어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리고 애덤 피어스는 오늘 있을 오스틴 시어리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경기에 너네 난입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로건 폴이 홀로 남아서 혼자 막 시비를 거는 장면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장면 지나가고 싱글 매치가 치러집니다. 네티 대 맥신 듀프리. 네티는 전 나탈리아죠. 경기 결과는 더블 카운트 아웃으로 끝이 나요. 네티가 링 아나운서 테이블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카운트 아웃으로 끝이 나요. 허무하게. 그렇게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서 샤프슈터를 계속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AJ 리가 도와주러 나오지만 네티는 이미 도망갔고, 그렇게 AJ 리가 맥신 듀프리를 살피는데 여기서 이제 베키니치가 나와서 AJ 리를 기습 공격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2대2 매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로 태그팀 매치 라요 브라보 대 제본 에반스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의 2대2 매치. 여기서 제본 에반스의 파트너가 미스테리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였고, 경기 결과는 제본 에반스와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가져갔고요. 여기서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제본 에반스가 하늘로 날아오는 브라보한테 오지 커터로 제압하고, 이어서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다이빙 헤드벗을 하는 그 연속기. 이 오지 커터가 진짜 오졌습니다. 이렇게 드립을 칠 수밖에 없을 만큼 진짜 오지는 오지 커터였어요. 이 장면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짭 아메리카노가 다시 들어와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오리지널 아메리카노한테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스크까지 벗겨질 뻔하죠. 아마도 레슬매니아에서 마스크 매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군터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일단 지난주 로에서 드래곤 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고, 군터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인은 레슬매니아를 향해 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슬매니아에서 본인이 WWE 챔피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이기고 1챔 우승해서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이 기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트리플 스렛 펜타, LA 나이트, 오스틴 시어리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LA 나이트가 승리를 하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 진출을 했고, 이 펜타가 진출을 못했다는 게 놀랍네요. 뭐 패자부활전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펜타가 떨어지다니. 그리고 오스틴 시어리는 등장할 때 반응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스크 벗고 나서 좀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유조차 없는 느낌이 들어서, 오스틴 시어리가 이번에도 푸시를 제대로 못 받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팬으로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쯤에 아니나 다를까 더비전이 난입을 해서 방해를 했고, 여기에 이제 단장 애덤 피어스가 나와서 내가 난입하지 말랬지 하면서 극대노하면서 말리로 등장을 했고요.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사이에 링 아나운서 테이블 앞에 있던 오스틴 시어리가 검은 복면 남자한테 스톰프를 맞습니다. 근데 로얄 럼블에서 나왔던 후보가 로건 폴 아니면은 제이크 폴 아니면은 오스틴 시어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후보 중에 그레이스 월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레이스 월러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임이나 행동이 그레이스 월러랑 좀 유사해 보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시어리랑 그레이스 월러랑 또 엮이는, 물론 싸우게 되는 거지만 또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고,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오스틴 시어리랑 로건 폴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검은 복면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제이크 폴 아니면은 그레이스 월러인데, 제이크 폴은 좀 뜬금없으니까 그레이스 월러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어리한테 스톰프를 했기 때문에 시어리는 스파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시어리 말고 다른 비전 멤버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시어리는 검은 복면 편을 들면서 세솔로니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뭐 스파이 각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시어리가 딱 통수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뭐 아무튼 이렇게 LA 나이트의 승리로 이번 로가 끝이 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큰 이슈는 없었다. 그냥 검은 복면의 남자가 누구일지 정도. 근데 이것도 크게 관심 없는 분위기죠. 그리고 리브 모건이 누구한테 도전할지도 크게 관심 갖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 CM 펑크 벨러도 벨러가 이길 거라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로도 무난했다. 좀 재밌는 것 좀 만들어 봐봐.